자, 봅시다. 이 식이 되게 유효한 게 뭐냐면은 F는 ma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떤 물체가 있다. 어떤 물체가 있다. 그러면 이제 m이 0이 아니겠죠. 0이 아닌 상태에서 만약에 F가 제로가 되면, 이 등식이 성립하려면 0은 얘가 제로가 아니에요. 그럼 A는 무조건 제로가 돼야 되죠. 그게 뭡니까? 제1법칙입니다. 어떤 물체가 있을 때 외부에 가해주는 힘이 제로면 얘는 속도의 변화가 없다. 무슨 소리냐면 이 식, 단 세 글자의 식으로 1법칙을 완벽하게 설명하는 거죠. 두 번째도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그렇다면 얘가 0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m이 0이 아닌데 f가 0이 아니야. 그러면 좌변은 0이 아니겠죠. 이 등식이 성립하려면 a는 무조건 제로가 되면 안 되죠. 그죠? 그게 바로 제2법칙입니다. 그리고 힘의 방향대로 가속도의 방향이 생기고, 그 다음에 얘가 커지면 얘는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A는 힘이 커지면, 그래 질량이 작아지면 그때 커진다. 그러니까 요 식 하나로 이 법칙도 설명하죠. 그러니까 이 식이 굉장히 유명한 겁니다. 온 우주를 설명하는 물체 운동 법칙을 단 이 세 글자로 표현하는 거죠. 이게 이제 뉴턴의 운동 법칙에서 F는 ma라는 식이 갖는 의미가 되는 거죠. 요거를 이제 여러분 뭐 더 알게 되면 머리 아플 수 있는데, 이게 또 미분 방정식으로 하면은 물체의 속력과 그다음에 물체의 위치와 이걸 이 식으로 다 파생돼서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대단한 식이 됩니다. 그래서 뉴턴의 제1법칙, 2법칙을 설명했는데,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는 단 이 두 가지를 설명할 수 있어요. 물체에 가해진 힘이 조금이라도 없을 때, 아무도 막 힘을 가하고 싶어도 안 건드리면 결국은 1법칙을 따르죠.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가하면 힘을 가한 거죠. 그럼 2법칙을 따르겠죠. 근데 이제 사실 운동의 두 가지 법칙이 아니고 세 가지 법칙이죠. 그래서 법칙이 하나 더 있어요. 뉴턴이 생각했을 때 이제 두 가지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게 좀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3이라는 게 완벽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3법칙을 하나 더 만듭니다. 제3법칙. 여러분 알고 있는 사람 알겠죠? 뭡니까?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뭐 물체 운동은 사실 두 가지 법칙으로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 이 옵션처럼 한 개의 법칙을 더 만든 이유는 근데 뉴턴이 생각해 보니까 모든 힘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더라 하는 뭐 사용 설명서 같은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모든 물체는 에브리띵입니다. A가 B에게 힘을 가하면 이렇게 되는데, 근데 조금 더 이제 업그레이드해서 힘을 작용하면, 가한다는 게 작용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B도 A에게 같은 크기 그리고 반대 방향의 성질을 갖는 반작용을 가한다. 아까 이제 만류인력 법칙 얘기할 때 조금 얘기하기도 했는데, 이게 이제 힘의 특징이고 이걸 제3법칙이라 하는 거죠. 이걸 이제 알기 쉽게 얘기하면 A가 B에게 힘을 가하면 B도 A에게 반작용을 가한다는 거죠. 이런 얘기는 여러분 뭐 중학교 때 얘기했었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해본 적 있죠. 예를 들어서 이게 벽이라고 쳐요. 내가 벽을 밀면 벽도 나를 밀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그 스타팅 블록 같은 거 보면 선수들이 운동할 때 스타팅 블록 같은 걸 밀면서 자기 몸의 반작용을 통해서 앞으로 나가게 되죠. 그게 이제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 됩니다. 모든 힘은 작용과 반작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계속 뉴턴 사과를 얘기해 봅시다. 이게 사과야. 그리고 이제 중력이 작용하죠. 중력이란 것은 뭐냐면 이게 지구면 어떤 질량이든지 자꾸 헷갈리네. 사과. 중력을,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체는 중력을 받게 되죠. 얘 크기는 이제 mg가 됩니다. 그럼 중력도 힘이니까 모든 힘은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죠. 그러면 이 힘의 반작용도 있겠죠. 그럼 이 사과에 작용하는 이 중력 mg의 반작용은 뭘까요? 모든 힘은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다 했으니까. 그걸 찾기 쉬운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A가 B에게 힘을 가할 때 반작용은 B가 A에게. 이 관계를 찾으면 돼요. 그럼 중력이란 것은 어떤 힘이에요? 지구가 사과를 당기는 힘이죠.
지구가 사과를 당기는, 얘가 얘를 당기는 힘이죠. 그럼 얘가 A고 얘가 B니까 이것의 반작용은 뭐겠어요? 네, 사과도 지구를 당깁니다. B도 A에게. A가 B에게 작용하는 힘의 작용점은 B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지구가 사과를 당길 때 이 힘은 사과에 작용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의 반작용인 사과가 지구를 당긴다는 것의 반작용은 어디에 작용해요? 지구에 작용하는 거죠. 저 밑에 굉장히 안 보이겠지만 지구 중심에 같은 크기의 반대 방향의 반작용이 지구에 작용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이 지구 중심에 작용하고 있겠죠. 자, 그럼 뭐냐? 지구가 사과를 당기는 중력에 의해서 사과는 떨어지죠. 많은 어떤 속도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죠. 그러면 사과도 지구를 당긴다? 당깁니다. 근데 왜 지구는 안 올라가지? 슉! 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어떤 물체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지표가 뭐다? 네, 가속도예요. 속도의 변화. 가속도는 어떻다? 힘에는 비례하고 질량에 반비례하죠. 자, 그러면 사과에 가해지는 가속도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중력, 그렇죠? 을 사과의 질량으로 나눈 게 사과의 가속도가 되겠죠. 자, 근데 만약 지구에 가해지는 가속도를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이 힘은 작용 반작용이니까 서로 같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지구가 사과를 당기는 중력하고 똑같이 사과도 지구를 당기겠죠, 위로. 그래서 이 힘과 이 힘의 크기는 같아요. 같아. 근데 지구의 가속도는 지구의 질량이 반비례하겠죠. 지구의 질량. 근데 여러분 그 사과의 질량하고 지구의 질량은 넘사벽으로 얘가 엄청 크죠. 힘은 똑같아. 그래서 얘가 어떤 값을 가지지만 이 값이 얼마예요? 사실 중력 가속도 G죠. 9.8m/s제곱. 하지만 똑같은 힘이 지구에게 가해진데도 지구의 질량이 엄청 크기 때문에 얘는 거의 0에 가깝죠. 0에 가까운 게 아니라 0이죠. 그래서 지구는 안 움직이는 겁니다. 하지만 작용 반작용은 항상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는 얘한테 관심을 안 가질 뿐이지 뉴턴의 3법칙은 언제나 존재한다는 겁니다.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이런 경우는 여러분 뉴턴이 운동의 세 가지 법칙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든 물체에 항상 작용하기 때문에 이것이 운동의 세 가지 법칙이 되는 겁니다. 언제나 존재해요. 이게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거를 또 다른 관점으로 여기 사과가 이렇게 점처럼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 외부의 시스템에서 봤을 때, 우주인이 봤을 때는 지구 위에 있는 이 사과는 결국은 지구의 일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안에서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이게 내구력이기 때문에 서로 상쇄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안 움직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이렇게 따로따로 놓고 봤을 때는 지구가 안 움직이는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운동의 세 가지 법칙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이 운동의 세 가지 법칙을 몇 가지 연습 문제를 통해서 한번 익혀보도록 할게요. 뭐 문제라고 할 수는 없는데 연습 상황. 첫 번째 상황, 쉬운 거부터 할게요. 자, 우리 수평면 위에 놓인 물체 M인 거죠. 그러니까 수평면이 있고, 수평면 어떤 물체가 이렇게 놓여 있는 거죠. 옆에서 봤을 때 얘가 어찌 됩니까? 당연히 가만히 있겠죠. 관성의 법칙에서 제1법칙을 따르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당연한 얘기고 뭐 배운 생각을 막 적용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그러니까 뉴턴 이전 시대의 사람을 생각해가지고 얘를 뉴턴의 사고방식대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얘 왜 수평면에 놓인 물체는 관성의 법칙대로 계속 가만히 있을까? 얘가 힘을 안 받는가? 일단 받긴 받죠. 여러분 알겠지만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체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평생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중력을 벗어날 일이 없겠죠. 그래서 모든 질량은 중력을 받습니다. mg만큼. 그럼 사실은 얘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뉴턴 제2법칙을 따라야 되죠. 모든 물체는 외부에 간섭이 있으면 어떻게 돼야 된다? 그 방향으로 가속돼야 된다. 이 방향으로 이렇게 가속돼야 돼요. 떨어져야 돼요. 근데 왜 안 떨어지죠? 이미 알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뉴턴 이전 시대에 아무것도 상식이 없는 사람이 생각하고 뉴턴의 생각을 따라가는 겁니다. 중력을 받아 떨어져야 돼서 가속돼야 되네. 힘이 비례하고 질량이 반비례해서. 근데 안 떨어지네. 쉽게 생각하면 왜 안 떨어져요? 바닥이 받치고 있기 때문이죠. 중력 때문에 가야 되는데 바닥이 얘를 받고 있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중력에서 떨어지려다가 이 물체가 못 가니까 이 힘만큼 바닥을 누르겠죠. 그래서 물체가 바닥을 누르는 힘이 생기게 돼요. 실제로 이렇게 누르면 한참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되게 손바닥에 자국이 남아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바닥을 누르고 있다는 소리죠. 이걸 전압력이라고 하는데 이 크기는 당연히 중력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의 원인이 중력이기 때문에 중력만큼 물체가 바닥을 누르게 되죠. 이게 뭐다? 물체가 바닥을 누르는 힘입니다. 또는 수평면을 누르는 힘이에요. 근데 뉴턴 여기서 제3법칙을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여기서부터도 생각할 수 있죠. 이 힘은 중력이 작용한다. 모든 질량은. 그러면 이것의 반작용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 밑에 지구 중심에 작용하는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이 또 있지만 물체도 지구를 당길 수 있죠. 하지만 너무 멀고 관심 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존재는 합니다. 그리고 하다 보니까 바닥을 누르게 되는데 이것에 또 반작용이 있겠죠. 물체가 바닥을 누른다. 물체가 바닥을 누른다. 그럼 반작용 뭐가 되겠습니까? A가 B, B도 A를 반작용을 가게 되겠죠. 바닥도 물체를 누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이렇게 누르면 이 바닥도 나를 누르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된다? 제3법칙에 의하면 같은 크기로 반대 방향으로 물체가 바닥을 누르면 바닥도 물체를 누릅니다. 근데 여기서는 위로 누르니까 떠받친다. 바닥도 물체를 떠받친다. 이게 더 좀 자연스러울까요? 그 힘을 뭐라 하느냐 여러분 들어본 사람도 있겠지만 이게 바로 수직항력이 됩니다. 수직항력이란 건 뭐냐? 모든 물체는 중력을 가하게 돼 있는데 중력이 가해지게 중력 때문에 바닥을 만났을 때 바닥을 누르게 되고 그 바닥을 누르는 힘의 반작용이 수직항력이 됩니다. 물체가 면을 누르는 힘의 반작용. 근데 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색깔을 화살표 색깔 좀 다르게 했잖아요. 이거도 다르게 얘기했네. 무슨 말이냐면은 물체가 바닥을 누르는 힘은 어디에 작용해요? 항상 목적어에 작용하죠. 그래서 여기 바닥에 작용하게 돼요. 근데 바닥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은 물체에 작용하죠. 그래서 이 힘은 물체에 작용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결국 이 물체의 움직임을 결정하는 것은 이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다 더한 알짜 힘이 결정하게 돼요. 그럼 이 물체에 가해지는 지금 이 그림상에 보여지는 벡터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데 여기에 이 상황에 관여하는 힘의 벡터가 물체에만 작용점이 있는 물체에 관여하는 힘은 몇 개가 있어요. 그렇죠. 밖에 되게 시끄러운데 두 개가 됩니다. 두 개. 중력 물체에 작용하죠. 지구가 물체를 당긴다. 그 다음에 수직항력 바닥이 물체를 떠받친다. 얘만 물체에 작용점이 있게 되죠. 이 힘을 다 더한 것이 이 물체의 움직임을 좌우하게 되죠. 이거 얼마가 되겠어요? 당연히 0이겠죠. 왜냐하면 얘는 중력이고 얘에 의해서 얘가 생겼고 얘와 얘는 작용과 반작용이니까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겠죠. 그래서 그런 이유로 얘는 얘하고 원인이 돼서 원인과 결과라서 크기가 같고 얘랑 얘는 또 작용 반작용에서 크기가 같겠죠. 이 크기가 mg가 되겠죠. 그런 이유로 질량 m에는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그런 힘이 작용하게 되고 알짜힘이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다? 관성의 법칙을 따르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수평면 위에 놓인 물체는 계속 가만히 있게 된다. 당연한 얘기를 굉장히 길게 했죠.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이 이 운동의 법칙에 대해서 뉴턴의 생각대로 잘 좀 처음에는 익숙해지기 위해서 내가 한번 해본 거예요. 이거 조금 더 다른 상황, 약간 어려울 수도 있나? 이게 사실 물리원이라 보긴 어려운데 그래도 여러분 이 생각을 해볼 수 있었기 때문에 약간 떠 보이나? 빗면 위에, 빗면 알죠? 놓인 물체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마찰이 없다면 어찌 될까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밑으로 가속되겠죠. 쑥 떨어지겠죠. 왜 얘는 뉴턴의 제1법칙을 따르지 않겠죠. 얘가 속도가 변하기 때문에 빗면 위에 놓인 물체는 어떻게 되는가, 왜 이렇게 되는가 것을 뉴턴의 또 운동법칙에 따라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똑같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빗면 위에 놓인 물체든 뭐 수평면 위에 놓인 물체든 지구상의 모든 물체는 첫 번째 어떤 힘을 생각해 볼 수 있죠? 바로 중력입니다. 똑같은 물체라면 똑같은 크기의 mg를 받겠죠. 중력을 받게 돼요. 받게 되는데 또 여기서 보면은 약간은 바닥을 만났는데 이번엔 빗면을 만났죠. 바닥에 놓인 물체는 바닥을 누르게 되는데 빗면을 위에 놓인 물체도 힘을 빗면에 작용하게 돼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어떤 힘이든 면에 수직인 힘만 면을 누르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 힘을 이런 벡터의 것에 더하기 빼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분해할 수 있어요. 이 mg라는 것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중력을 빗면의 수직인 힘 mgn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중력의 수평인 힘 중력이란다. 빗면의 수직인 힘, 빗면의 수평인 힘 mgt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 이게 각도가 빗면의 각도가 셌다라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mg 그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기하학적으로 얘는 mg 사인 세타가 되겠죠. 이거는 좀 여러분 또 머리 아플 수 있으니까 나중에 생각해보고 그렇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는 바닥을 만나가지고 이 힘 모두가 바닥을 누르게 되는데 이번에는 빗면을 만났기 때문에 일부 중력의 일부는 모두 바닥을 누르는 게 아니에요. 이 수직성분만 이 힘을 이 수직성분과 수평성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수직성분만 바닥을 누르게 됩니다. 그래서 요 크기만큼 바닥을 누르게 되죠. 얘가 mg n만큼 물체가 빗면을 만났을 때 이 크기만큼 바닥을 누르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는 미끄러지는 데 사용해요. 중력의 일부는. 그러면 바닥을 누르는 힘의 반작용이 또 생각하겠죠. 반작용이 생기겠죠. 그래서 얘도 수직 항력을 받게 됩니다. 받게 되는데 아까 이 크기랑은 달라요. 왜 다르냐면은 모든 힘이 다 바닥을 누르지 않고 수직인 성분은 바닥을 누르기 때문에 결국 이 크기랑 이 크기가 서로 같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빗면에 물체가 놓여요. 얘가 미끄러지기 직전에 얘가 어떤 힘을 받는지 생각해 본다면 처음에 중력이 작용할 것이고 중력은 이 성분과 이 성분 나눌 수 있고 이 성분만큼 바닥을 누르게 되고 이것의 반작용이 또 여기에 가해지는 거죠. 이건 되게 쉬워 보이는데 이거 조금 더 어렵죠. 자, 그러면 얘 크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mgn 결국 mg 코사인 세타하고 같게 되겠죠. 크기가 그죠. 결국은 뭐냐면 이 물체에 가해지는 힘은 저기 중력에 의한 반작용까지 생각해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힘에 여기에 관여하는데 여기만 생각해 보면 얘가 1번 파란색으로 써볼까요? 1번 2번 3번 4번 여기 5번 힘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러 가지 벡터 5개의 벡터 여기서 막 어지럽게 보이죠. 이럴 때 이 물체에 가해지는 힘이 알자 힘이 결국 이 물체의 운명을 좌우하겠죠. 뉴턴의 운동 법칙에 따라서. 자, 그러면 실제로 이 물체에 가해지는 힘은 몇 번 벡터일까요? 뭐 모든 벡터가 다 더해져서 이 알자 힘이 될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알자 힘이란 건 뭐다? 이 물체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은 이 물체에 작용점이 있는 벡터들의 합이 이 물체의 가속도를 결정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얘도 다 이 물체 위에 1번, 2번, 3번, 4번이 다 물체의 작용점이 있네요. 그래서 4개의 힘이 관여한다? 또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2번과 4번 벡터는 이 힘을 분해한 거죠. 그래서 2, 4 벡터를 쓰려면 얘를 빼줘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편의상 이 힘을 이렇게 분해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과 이런 이유에 의한 수직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1번과 3번 벡터가 실제로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라고 볼 수 있죠. 경우에 따라 3번 벡터를 2, 4로 나눠줄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결국은 이 두 개의 힘이 이 물체에 작용하게 되는데 기하학적으로 보면은 요렇게 평행사변을 만들 수 있겠죠. 이 두 개의 힘이 작용하니까 요게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평행사변이라고 해서 알자 힘이 됩니다. 결국은 이 두 힘의 합이 결국은 요 2번 벡터와 크기가 같아졌죠. 결과적으로 같아진 거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다? 얘가 알자 힘이 되고 얘가 이 물체의 MA가 되는 거죠. 알자 힘은 F는 MA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무슨 말이냐? 뉴턴의 제2법칙대로 얘는 알자 힘이 제로가 아니고 0은 아니죠. 그리고 그 방향대로 얘는 가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왜 물체가 빗면에 놓이면 이 방향으로 미끄러지는가? 이런 이유로 이 두 힘이 이 물체에 작용하게 되고 그것의 알자 힘의 방향이 빗면의 방향이고 그 크기만큼 얘는 가속도를 갖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물리2 내용도 가깝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고 뉴턴이 이제
이렇게 가만히 놓인 물체, 움직이는 물체에 대해서 다 설명하고 실제로 그 정확한 크기까지 얼마의 속도로 가속도로 미끄러지는가까지 다 계산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친김에 한 개만 더 해볼게요. 여러분 좀 머리에 피곤할 수 있겠는데 뉴턴이 이제 굉장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세 글자로 물체의 모든 움직임을 예측하고 상당히 정확하게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이제 수능 특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한 번씩 나오는데 도르래 같은 거. 그 중에서 제일 간단한 것부터 해봅시다. 오히려 이런 거는 물리원에서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은 비면은 2차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휘어졌지만 꺾였지만 일단 이걸 1차원으로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선운동. 좀 큰 물체라고 합시다. M이 작은 물체 M과 마찰이 없는 이런 면에서 도르래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다 라고 보는 거죠. 이런 문제를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아까 이제 기계적으로 해볼 수 있어요. 모든 질량은 지구상에서 뭘 받는다? 중력을 받죠. 얘는 mg. 실제로 문제 풀이할 때 이건 잘 안 그려져요. 그 이유를 좀 이따 설명해 줄게요. 하지만 모든 질량은 사실 힘을 받습니다. 받아요. 왼쪽 이 물체를 A라고 해볼까요? 이 물체를 B라고 하고 왼쪽 물체부터 생각해 봅시다. 실은 좀 이따 생각해 봅시다. 실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 끊어진 것처럼 보이네. 실은 좀 이따 생각해 봅시다. 같은데. 자, 결국은 얘가 사실은 이 방향으로 슬슬 움직이겠죠. 얘든 똑같은 가속도로 움직이겠죠. 왜냐면 하나의 실로 연결되어 있고 실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얘의 속력과 얘의 가속도는 언제나 동일하겠죠. 그리고 이쪽으로 떨어질 것이 예상됩니다. 근데 어쨌거나 얘는 동적이든 정적이든 수평면 위에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놓인 물체예요. 아까 이런저런 이유로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얘는 바닥을 누르게 되고 바닥을 누르게 되고 얘에서 또 수직 항력을 받게 되고 그리고 얘의 크기는 갖게 되고 해서 결국 얘한테 가해진 알짜임은 이 수직 방향의 알짜임은 제로가 돼요. 하지만 여러분 알겠지만 이 줄로 매달려져 있으니까 얘가 서로 당기겠죠. 맞죠? A는 오른쪽에 줄이 이렇게 당기고 B는 위쪽에 줄이 이렇게 당기겠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얘기해서 이 줄은 항상 장력이 같아요. 이런 얘기를 우리가 문제 풀 때 쓸 수 있는데 한 줄에 걸리는 장력은 같다. 일종의 이제 규칙 같은 거예요. 이 줄은 도르래로 분리된 게 아니죠. 같은 줄이죠. 그럴 때 모든 줄에 걸리는 장력은 여기에서 위로 당기는 힘과 여기서 오른쪽으로 당기는 힘은 서로 같게 돼 있어요. 이거는 그냥 기억해 두세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얘는 수직 방향으로는 아무런 힘도 받지 않는데 수평 방향으로 T라는 힘을 받기 때문에 결국 이게 알짜임이 되죠. 그래서 이 방향으로 가속되게 됩니다. 그리고 B를 생각해 봅시다. 얘는 만약에 줄이 없다면 그냥 자유낙하겠죠. mg만큼. 결국은 g만큼 가속도 하겠죠. 근데 위에 장력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t를 뺀 것이 알짜임이 되고 그만큼 가속도가 생기겠죠. 얘가 이제 얘가 되는 거죠. 근데 g보단 작겠죠.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제풀이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에 혹시 필요하면 해보고 이거를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제 실전적으로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물체로 보는 거죠. 작은 물체와 큰 물체를 하나의 물체로 연결해 있고 이 사이에 줄로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이걸 이렇게 펴요. 어차피 이렇게 움직이나 얘는 수평으로 움직이고 얘는 수직으로 움직이지만 움직이는 동안은 그냥 1차원 운동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펴서 하나의 물체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실로 안에서 내부적으로 오른쪽으로 mg가 작용하고 있다. 중력이. 사실 안에 t가 작용하고 얘 t가 작용하겠죠. 그리고 왼쪽은 아무 힘도 작용하고 있지 않죠. 근데 얘는 이렇게 내부적으로 이 힘과 이 힘은 서로 상쇄되니까 없어진다. 그래서 하나의 물체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얘가 뭐 수평이든 수직이든 어차피 같은 가속도를 가지니까 A의 가속도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하나의 물체로 봤을 때 가속도를 가장 빨리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결국 이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이 얼마? 다 상쇄되고 mg만 남게 되죠. 그리고 A는 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A는 m분의 알짜임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m이라는 것은 이 두 물체 합이니까 m 더하기 m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알짜임은 mg가 되겠죠.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m 더하기 좀 좁긴 좁네. m 그 다음에 g가 되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얘의 가속도는
G보다는 작아진다는 거지. 왜냐면은 지금 이게 라지 M, 스몰 m이 있으니까 얘가 1보다는 작겠죠. 예, 1보다는 작겠지. 그러니까 G보다 더 작은 값으로. 당연히 이거겠죠. 얘가 이렇게 같은 가속도로 가속되는데, 어떻다? 그냥 자유낙하는 것보다 얘가 T가 이렇게 매달려 있으니까, 줄에 매달려 있으니까 더 작은 가속도로 떨어진다. 얼마만큼 가속도로 떨어진다? 이 정도의 비율로 떨어지게 돼 있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죠. 그렇죠. F는 MA가 쏘아 올린 작은 공, 굉장히 이제 복잡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거 힘들어요. 근데 이걸 왜 하냐면은 뉴턴의 운동 법칙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바로 문제 푸는 친구들이 많아요. 학원 같은 데서 배우면 공식처럼. 근데 쌤은 이제 원하는 게 그런 게 아니라 뉴턴이 어떤 생각을 했고 이 생각을 어떻게 여러분이 푸는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가라는 기초가 확실한 개념이 잡혀 있어야 모든 물체가 어렵지 않아진다. 이걸 잘 이해하면 앞으로의 어떤 역학적인 상황이 좀 더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특별한 계산 없이도. 그렇게 되길 바란다라는 뜻에서 뉴턴의 운동의 세 가지 법칙과 함께 몇 가지 상황에 대해서 연습해 봤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